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처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초부터 하나씩 들어가고요. 지금 이번 강좌는 기초 강좌가 될 겁니다. 기초 강좌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그죠? 요 기본 바탕을 조금 확인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본교재에 들어갈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교재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초 과정이 상당히 조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학 자체는 문제 자체가 오래 갔었던 문제도 그렇고요. 그 화학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잘 알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시간 안에 충분히 한 문제당 뭐 1분 안쪽에도 풀 수 있죠. 근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할 게 좀 많아요. 할 게 좀 많아서 그 하는 것만 개념적으로 이 수업 시간에 잘만 정리하신다면 여러분 화학 때문에 공무원 뭐 환경직이나 이런 데를 못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자, 올해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금방 그죠? 아주 금방 가니까요. 좀 있으면 바로 이제 또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들 뭐 보는 준비들 잘 정리하시면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 챕터 1 기초 탄탄 교재입니다. 챕터 1, 자 6페이지부터 이제 쭉 이론적인 부분이 나와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6페이지 먼저 전체적인 기본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요. 요 교재에서 하나씩 뭐가 어떤 점을 좀 주안점을 잠깐씩만 좀 체크할 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학의 기초예요. 화학의 기초. 화학의 기초 이 파트에서는 일단 우리 이 강좌를 통해서 화학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소기호 이거를 아직까지 좀 이해를 지금 강의를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일단 첫 시간에는 기초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안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죠? 화학에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화학의 기초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원자, 우리 교재하고는 조금 다르게 먼저 저 설명을 좀 할게요. 원자라는 게 있겠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간단한 입자입니다. 그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간단한 입자인데, 이 원자가 무엇이냐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원자는요, 일단은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와, 그죠? 그다음에 중성자라는 입자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도는 전자라는 입자, 이 세 가지 입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입자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세 가지 입자를 구성한 이 덩어리를 원자라고 하겠고요. 이 원자를 표시할 때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자의 가운데 있죠. 원자 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원자 핵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원자 핵. 원자 핵을 나타내세요. 원자 핵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얘는 양성자하고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 원자의 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 정기적 성질이 플러스인 수와 중성자 수를 가지고 합한 걸 원자 핵, 원자의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 주위를 도는 입자가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전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자는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가운데 박혀 있고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이 원자의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럼 원자의 구성은 뭐로 돼 있다? 정리해 보면 원자 구성은 양성자, 중성자, 뭐로? 전자로 돼 있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아주 작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뭐가 나가냐면 아주 작은 질량이 나가요. 그렇죠? 질량이 엄청 작겠죠. 원자도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그 질량을 다 쓰지 않고 몇 대 몇의 상대적 질량비를 세웁니다. 그 양성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1이라고 한다. 정말 1은 아니죠. 상대값으로 1이라고 하면 중성자도 1이고요. 전자는 1837분의 1 정도의 질량비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의 핵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질량이 상당히 크고요. 전자는 질량이 엄청 작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전체 원자의 질량을 이제 앞으로 얘기할 텐데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전자 질량이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에 의해서 원자의 질량이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하고 양성자 이 질량 차가 엄청 크죠. 근데 얘네들의 전기적 양이 있어. 이 전기적 양을 전하량이라 그래요. 그죠? 전하량. 이 전기적 양은 상대적으로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똑같아요. 얘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고요. 얘는 0이에요. 즉 절대값이 질량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전기적 차이는 상당히 절대값이 동일하다. 부호만 다르겠죠. 전하에 갖는 종류만 달라. 자, 이런 걸 우리는 상대적 값이라 그래요. 물론 실제적 값은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 뭐 보통 요거 전하량 가끔 나오는데 이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작은 양이죠. 그죠? 10의 19승분의 1만큼의 전하량을 갖는다는 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건 너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갔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 이렇게. 쿨롱이라는 건 전기의 양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얘네들 세 개의 우리 원자를 구성한 입자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원자이입니다. 그죠? 원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수,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항상 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자라고 나오면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무조건 똑같아요. 양성자가 8개면 전자도 8개입니다. 결국 이 원자라고 칭하면 이 안에 전기적 양의 합은 전하량 합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전하량 합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 같아요. 양성자와 중성자 같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같다는 건 양성자, 전자 같아요. 그런데요, 가끔 이 원자가 아닌 입자들은 양성자하고 전자수를 비교했는데 양성자 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한 A라는 입자가 있는데 A 입자에 양성자가 전자보다 더 많대요. 이 말은 뭐야? 얘네들은 원자가 아니라는 거야. 원자가 아닌데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 성질을 띠겠죠?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이게 됩니다. 플러스를 붙이게 돼.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 입자. 자, 이온 입자 특히 양성자가 더 많은 입자, 한 입자 안에, 원자 안에 양성자가 더 많은 입자라는 건 전하량 합이 양성자가 더 크다는 소리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니? 이런 걸 양이온이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양이온. 그럼 양이온이 된다는 거는요. 양성자가 얻어서 될까요? 전자를 잃어서 될까요? 똑같이 11개 있다면 양이온이 된다면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될까요? 전자가 잃어버려야 될까요? 모든 화학에서, 기본적인 화학에서는요. 전자의 이동으로만 생깁니다. 양성자는 그대로예요. 그럼 양성자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작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되는 과정은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원자에서. 전자가 도망가야만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잃을 때죠. 전자를 잃는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가 양이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또 위에다 잠깐 써보면 A라는 B라고 할까요? B라는 입자가 있는데 양성자하고 전자수를 세보니까 전자수가 더 많아요. 그럼 전자수가 더 많다는 건 똑같은 양성자, 전자 동일한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죠? 전기적 성질을 표시하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한 입자에 원자에 있는 양성자보다 전자가 많은 걸 무슨 이온이라 그래? 음이온이다. 이제부터 얘기할 것이고요. 이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전자를 잃어서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전자를 어때? 얻어서 되는 경우네요. 전자를 얻어서 됩니다. 얻는다, 잃는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원자에서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으면서 얘네들이 양이온, 음이온으로 변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입자가 하나 있는데 양성자하고 전자가 같지 않다면 얘는 무조건 이온입니다. 원자는 무조건 같아요. 양이온은 무조건 양성자가 많은 거고요. 음이온은 전자가 많은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양성자, 전자, 중성자 이거 찾는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요거 할 때의 기본이니까요. 어느 이온들이 어느 입자들이 더 많냐에 따라서 원자냐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를 여러분이 일단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원자예요. 자, 원자의 구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 원자를 구성을 했다면 이걸 표현하는 법도 기본 기초로 좀 알아두셔야죠. 자, A라는 원자가 있어요. A라는 원자가 있으면 여기에는 A, B, C, D, 그쵸? 여기에 숫자를 적게 됩니다. 그 원자 주위의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확인 꼭 해주셔요. A라는 원자가 있으면 여기에 숫자가 적습니다. 혹시 이쪽에 적힌 숫자의 이름, 이건 뭐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뭐 알려줄까? 이거는요,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양성자의 수. 이 양성자의 수. 양성자 수니까 이 양성자 수는요, 이게 원자라면 무슨 수랑 똑같아요?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가 무조건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원자이고 양성자 수를 알려줬다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주는 거랑 똑같죠? 전자의 수를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그 원자의 그 입자의 양성자와 전자 수를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양성자 전자 같으니까 이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하죠. 어떨 때? 원자일 때. 얘가 원자일 때만 이래요. 원자가 아니면 달라지겠죠. 이 숫자는 같지 않아요. 원자가 아닌 이온이면 달라져요.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원자 번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원자일 때는 전자 수도 원자 번호가 되죠. 자, 산소가 있어요. 원자 번호 여기 8번 썼어요.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산소의 양성자 몇 개? 8개. 전자 몇 개? 8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이 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 B에 있는 숫자가 있네요. 자, B에 있는 숫자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 원자의 질량수라는 표시를 쓸 겁니다. 질량수라는 게 뭐냐? 질량수는 양성자수에다가 뭐를 더해? 중성자수를 더한 수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수야. 자, 다시 얘기하면은 원자 핵에 있는 개수를 더한 수를 질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는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질량이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전자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은 거의 질량수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 질량수와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라고? 이게 원자의 량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가 거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기 때문이야. 자, 이게 질량수. 근데 이 질량수라는 표현을 다시 얘기하면요, 질량수라는 표현은 이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뭐 비슷하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원자 핵량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원자 핵량이 얼마나? 이건 질량수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죠? 원자 핵의 질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죠. 이것도 이제 같은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원자 번호라는 말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자 핵 전하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말의 해석은요,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고요. 양성자, 중성자 중에 전기적 성질을 띠는 양이라고 물어봤잖아. 양성자, 중성자 중에 전하를 띠는 거? 그럼 누구지? 양성자죠. 그러니까 결국 원자 핵 전하량이 크다 작다? 뭐가 크다 작다? 양성자 수가 크다 작다 물어보는 거고, 결국 원자 번호가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요걸 물어보는 말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죠? 같은 말들인데 표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핵전하량에 대한 내용은 핵전하량이라는 표현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핵에 있는 전하량은 결국은 양성자 수, 원자 번호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원자가 있으면 A라는 원자에 플러스의 전하량의 총 전하량, 이 원자의 핵전하량이 플러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이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들이 있겠죠. 그 모든 전하량의 합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일까요? 양성자 수가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플러스가 많겠죠. 이 하나하나의 플러스들이 합해서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전하량 하나의 전하량은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알려줍니다. 하나가 이 정도 됐는데요. 전체 양이 이 정도 됐다면은요. 이 개수는 몇 개일까요?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3.2 이게 총량이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나누면 얼마 나와요? 20개 나오네요. 원자 번호가 몇 번?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0개 있다는 거고, 그렇죠?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니까 20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니? 이렇게 계산할 때 이 핵전하량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것이 일단 질량수하고 양성자수. 그러면 여러분, 요 B에서 A를 뺀 수는 뭐예요? B에서 A를 뺀 수. 자, B에서 A를 빼라. B에서 A를 빼라. 자,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니까 당연히 무슨 수 나오니? 네, 중성자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중성자가 몇 개인지. A가 있고요. 12가 있습니다. 4가 있어요. 그럼 이 중성자는 몇 개인 거야?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네요. 그죠? 8개가 중성자 수는 8개죠. 양성자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는 거죠. 전자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다는 거죠. 왜? 원자니까 양성자, 전자 같고요. 이 양성자 수, 요 숫자가 원자 번호잖아요. 양성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중성자는 이 양성자, 중성자 합에서 양성자 뺀 게 중성자니까 그럼 빼주면 되고요. 자, 이런 걸 찾아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들을 지금 한 번씩 그죠? 좀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자리죠. C라는 자리에 숫자가 붙으면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 자, C는요, 우리가 이거를 산화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C에서 붙는 숫자들은 산화수야. 이 산화수인데요. 이 산화수는 크게 세 가지 숫자를 부호를 붙일 수 있어요. 플러스가 붙을 수 있고 0이 붙을 수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 안에. 자, 무슨 소리지? 자, 나트륨이라고 하면은요. 나트륨에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숫자. 아, 이게 뭐였죠? 전기적 성질이에요. 그죠? 이게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양이온 됐다는 얘기죠. 양이온이 됐다는 거는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플러스가 하나 더 많다는 건 전자 몇 개 잃어버렸다? 하나 잃어버려야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자,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죠. 마그네슘은 2 플러스예요. 자, 2 플러스라는 건 마그네슘에 양성자가 있을 텐데 전자도 똑같았겠죠. 양성자와 전자가 마그네슘은 원자라고 하면 똑같아요. 근데 2 플러스래요. 그럼 얘가 2개 더 많아요. 그럼 양성자가 2개 더 들어온 게 아니라 전자가 몇 개 더 나갔다? 2개 나가서 얘가 상대적으로 2개가 많은 거지요. 항상 전자 이동으로만 생기죠. 자, 이 표현은 전자 2개가 잃어버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로르가 있어요. 자, 플로르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이런 건 음이온입니다. 자, 음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얻을 때 상황이죠. 자, 플로르라는 원자의 양성자와 전자수가 똑같아요. 원자일 때는. 근데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나간 게 아니라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왔다라는 의미겠죠. 전자를 얻는 경우에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전자를 얻는 경우고 산소인 경우에는 2 마이너스죠. 이 말은 전자 몇 개를 더 얻은 거예요? 2개를 더 얻은 겁니다. 라는 걸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게 산화수예요. 이런 산화수를 여기다가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요. 플러스로 되어 있어. 자, 이 숫자가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라는 건 전자를 잃었다, 잃는다라는 표현이죠. 몇 개만큼 잃었다. 자, 마이너스라는 건 이 원자가 전자를 얻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3 마이너스면 3개 전자 얻은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전자 하나를 더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원자보다 전자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자, 0이라는 건 전하량 합이 정기적 양이죠. 전하량 합이 얼마 나올 때? 0이 나올 때를 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뭐 할 때? 같을 때죠. 그러니까 원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 원자는 양성자, 전자 같으니까 전하량 합은 0이에요. 자, 나트륨이라는 원자를 썼다? 그럼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요. 여기 안에 숫자를 아무것도 안 붙이죠. 이게 얼마야 산화수가? 정기적 합이 0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것이 산화수라는 거. 이 산화수가 생기는 이유는요.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니? 이 산화수는 전자의 이동입니다. 양성자 이동이 아니에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 자, 요거를 우리는 산화수. 자, 이런 걸 특별히 무슨 이온이라 그래? 양이온이라 그러고요. 자, 이런 건 특별히 음이온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볼게요. D는 요거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원자가 몇 개냐? 요걸 찾아내는 게 바로 D의 수예요. 그러니까 수소 그러면요. 이렇게 분자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다가 숫자를 붙이는 숫자네요. 이 말은 수소 원자가 몇 개다? 2개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NaCl 이렇게 쓰이는 화합물도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럼 2개가 합한 이런 화합물은요. 나트륨이 하나, 여기 있는 숫자 하나죠? 하나는 생략합니다. 여기도 하나예요. 자, 원자가 모두 몇 개로? 2개로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원자의 개수예요. 자, 여기서 하나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한번 다시 확인하면 자, 원자와 원소가 달라요. 그렇죠? 원자와 원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뭘까요? 원자는 뭘 얘기하고 원소는 뭘 얘기할까? 자, 이걸 정확히 일단 이 기초에서 알아야죠. 자, 원자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예요. 그래서 일단 원자가 몇 개냐? 이거는요. 개수가 몇 개냐?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절대로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종류, 다른 종류가 몇 가지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원소를 얘기하면 원소는 개수가 아니라 종류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물어보느냐 개수를 물어보느냐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종류냐 개수냐 이 말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묻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H2SO4가 있어요. 자, 이거 황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황산이라는 물질이 H2SO4인데 여러분 이건 몇 개 원자로 되어 있나요? 이 물질은 몇 개의 원자가 모두 몇 개일까요? 원자는 뭐라 그랬죠? 가장 작은 개수예요. 종류에 상관없이. 이게 원자 수 아닌가요? 수소 원자 2개와 황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몇 개? 7원자로 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7원자 분자. 그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몇 개의 원소로 되어 있나요? 그럼 똑같은 이 물질인데 원소는 몇 가지? 그러니까 원소는 뭐라 그랬냐면요. 개수가 아니라 종류예요. 그럼 여기는 서로 다른 원자 종류가 모두 몇 가지 있어요? 수소, 황, 산소 모두 몇 개? 3개의 원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와 원소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쉽게 여러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이지만 원자는 개수를 얘기합니다. 원소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그 원자의 종류를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 원자에 대한 지금 설명 아주 기본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와 원소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거 연습 한번 더 해보면요. NaHCO3가 있네요. 이건 몇 개의 원자로 돼 있죠? 몇 개의 원자? 자, 나트륨 원자 하나, 수소 원자 하나,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3개 모두 6개의 원자로 돼 있는 거예요. 몇 개의 원소로 돼 있죠? 몇 개의 원소? 원소는 뭘 물어본다고? 종류. 나트륨 하나, 수소 하나, 탄소 하나, 산소 하나 모두 몇 개? 4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원자와 원소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볼게요. H2O는 3원자 분자이다. OX. H2O는 3원자 분자이다. OX. 맞잖아. 그죠? 3원자 분자. 원자가 몇 개네? 3개. H2는 2원소 분자이다. 2원소 분자이다. 원소 몇 개로 되어 있니? 2개. 이거 맞는다는 거야. 그죠? 자, CO2는 3원소 분자이다. 아니라는 거죠. 원소는 뭐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2개야. 2원소죠. 몇 원자 분자지? 원자 3개로 되어 있는 종류 상관없이 작은 거 3개로 되어 있네요. 3원자 분자이다. 아시겠죠? 뭐 이런 거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는 거 원자, 원소를 구분하는 과정. 원소의 기호 표시까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화학 기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일단은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원자. 그럼 그 원자가 원자에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그럼 그 원자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 안정성이라는 걸 잠깐 좀 설명합니다. 여러분, 원자라는 거는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이 원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원자들이 있다면 이 원자는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합니다. 원자는 안정하지 않아요. 원자는 불안정해요. 대부분이. 혹시 안정한 원자가 있나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혼자 존재하는 원자가 있죠. 안정한 원자. 몇 쪽 원소라고 그러냐면 주기율표상에서 18쪽 원소들이 있어요. 18쪽 원소 뭐 헬륨이 있고요. 네온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아르곤이 있고요. 뭐 그쵸? 이런 것들. 이 18쪽 원소들은요. 얘네들은 안정한 원자들입니다. 얘네들은 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불안정하지만 얘네들은 안정한 원자예요. 얘네들이 안정하다. 그 안정 불안정. 그 원자가 안정 불안정. 안정하면 반응하지 않아요. 그죠? 불안정한 놈들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아무리 갖다 놔도 헬륨, 네온, 아르곤 하나의 원자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걸 무슨 원자라고 그러냐면 이 18쪽을 호돈소 물질이라 그래요. 호돈소라는 건 원소가 하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소 하나로 된 물질을 이 18쪽 원소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얘는 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일단 보면 원자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자, 얘네들은 안정, 그 나머지 것들은 불안정이라고 하거든요. 왜 불안정할까요? 그 기준이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안정과 불안정의 기본적 기준은 바로 들어봤죠? 옥텟 뭐죠? 규칙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죠? 원자 안에서 전자가 배치될 때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채우면? 8개 채우면 안정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한 원자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안에 예외들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요. 자, 여기 산소라는 전자 배치를 한번 볼게요. 산소. 자,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조로 한번 그려보면 가운데 플러스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을 거예요. 원자 핵이잖아요.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돈다 그랬죠. 근데 전자가 무한정 8개가 다 도는 게 아니죠. 어떤 규칙에 따라 돌아요. 자, 첫 번째 전자가 도는 이렇게 길들이 있어요. 전자가 도는 원자에는 전자가 도는 길들이 무한히 있습니다. 무한히. 자, 여기에 차곡차곡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걸 첫 번째 껍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N1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건 두 번째, 이거는 세 번째. 그래서 N 무한대까지의 전자 껍질. 이런 걸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 자, 모든 원자는 이러한 전자 껍질 안에 전자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죠? 첫 번째는요, 2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안정해요. 그러니까 2개가 다 채우면 나머지 전자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 번째 껍질로 옮겨갑니다. 근데 여기는 전자가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전자가 8개잖아요. 2개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몇 개? 나머지 6개가 있겠네요. 그죠? 6개가 이렇게 여기를 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자 배치죠. 기본적 전자 배치입니다. 자, 이렇게 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게 산소 원자예요. 그죠? 산소가 두 번째 주기,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그리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6개 전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지, 그지? 자, 이게 산소 원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산소 원자에서 이 산소 원자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판단할 때 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8개 있어야 안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8개가 되지 못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 원자는 뭐죠? 불안정한 원자예요. 그러면 얘가 8개 채우는 방법은 6개를 다 잃어버려도 돼요. 다 잃어버려도 되고 몇 개를 얻는 게 더 쉽겠어. 8개 되려면 전자 몇 개?
두 개를 얻는 게 더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자에서 이 산소 원자의 특징은 전자 몇 개를 얻어서 두 개를 얻어. 그래서 안정한 옥텟 규칙을 만들죠. 그래서 산소 원자는 원자로 존재하지 못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한 입자로 존재하려면 E-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 음이온이 되는 이유입니다. 산소가 음이온이 되는 이유죠. 자, 나트륨 하나 볼게요.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 자, 이것도 전자 배치를 동일하게 하자. 플러스가 11개 있어요. 그럼 전자도 11개 있어야 돼. 첫 번째 몇 개 있어요? 2개. 두 번째 몇 개 있습니까? 자, 11개인데 2개잖아요. 9개 들어가죠. 근데 두 번째 껍질, 네, 8개 채우면 안정해요. 이게 옥텟 규칙이죠. 하나 남네요. 하나 남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죠. 자, 나트륨 전자 배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나트륨이라는 이 원소는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가장 바깥쪽에 8개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불안정한 원자입니다. 그럼 얘가 8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7개 전자를 얻으면 8개 되는 거죠. 또는 이 하나를 뭐해? 잃어버리면 이게 없어지니까 8개 되잖아요. 어느 게 더 쉽죠? 쉬운 방향으로 가죠. 이건 어렵잖아요. 이거 버리는 게 쉬워요.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자가 공기 중에 나오면 얘는 이 원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정하니까. 안정하기 위해서 뭐로 돼? 전자 하나 잃었죠? 전자 잃으면 양성자가 더 많아진 꼴이니까 N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 양이온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산소같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놈. 자, 이런 것들은 어떤 물질들이 비금속 원소들은 이온이 될 때 음이온이 되고요.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서 되는 건 뭐니? 금속 원소가 되겠죠. 금속 원소는 네, 전자를 잃어서 무슨 이온이 됩니까? 양이온이 됩니다. 비금속은요. 전자를 얻어서 무슨 이온이 됩니까? 음이온이 되는 성향이 있죠. 이렇게 성향을 갖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이 가장 바깥쪽 얘는 N1, N2, N3라고 했죠. 이게 전자 껍질이에요. 이 전자 껍질이 바로 주기입니다. 그럼 이 나트륨은 몇 주기 원소죠? 3주기 원소가 돼요. 자, 전자 껍질 이게 곧 뭐라고요? 주기율표상을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가 들어있는 주기는 3주기예요. 그러니까 3주기 원소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 자, 이런 전자 껍질을 최외곽 전자 껍질이라 그래요. 최외곽 전자 껍질. 그럼 나트륨의 최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가 하나죠. 이 최외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 요걸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트륨은 몇 족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1족 원소, 몇 주기 원소? 3주기에 있는 원소가 나트륨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족이 뭐고 주기가 어떤 건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몇 족 몇 주기 원소죠? 전자가 들어있는 것은 1, 2, 두 번째 껍질까지 들어있어요. 2주기 원소고 최각의 전자가 몇 개지? 6개 있네요. 자, 6개 있을 때 6족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건 16족 원소. 이거 나중에 주기율표 할 때 전위금속 할 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16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니? 16족 원소인 2주기 원소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원자들을 우리는 한 20번까지는 이런 식의 배치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원자에 대한 표시 방법이야. 안정성. 자, 왜?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안정한데 이온이 왜 되는 거야? 바로 무슨 규칙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자, 일단 기초 설명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을 잠깐 보면요. 헬륨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 헬륨의 전자 배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플러스, 얘 원자 번호 2번이잖아요. 플러스가 2개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첫 번째 2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얘 2개 들어가니까 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헬륨은 이 자체만으로도 전자를 잃고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안정하죠. 그죠? 자, 이런 건 헬륨과 같은 배치. 그러면 이게 헬륨이잖아. 이건 안정한 원자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헬륨은 옥텟 규칙 만족하니 안 하니?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아요. 왜? 옥텟 규칙은요. 옥텟이라는 말은 최각의 전자가 몇 개가 채워야 안정하다? 8개의 전자가 채워져야 안정한 것만 옥텟이라 그래. 근데 지금 헬륨은 8개가 아니라 몇 개 채웠니? 2개만 들어가서도 안정하잖아. 그죠? 맞니? 예외 규칙이야. 이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텟 규칙은 항상 몇 개가 들어가야 되니? 가장 바깥쪽에 8개만 돼야 되는데 8개가 안 되고 만족하는 거잖아. 그죠? 맞니?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2개죠. 듀엣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지금은 안 배울 거예요. 근데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옥텟 규칙은요. 전자가 몇 개로? 8개로 채워야 만족하는 겁니다. 8개로 채워야 만족.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하나 더 적어보죠. 옥텟 규칙을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그럼 헬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헬륨을 포함한 규칙을 뭐라 그래? 이게 몇 쪽 원소예요? 18쪽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호돈소 다 안정한 배치들이에요. 그러니까 18쪽 배치의 원소들, 즉 18쪽 배치를 만족시키면 무조건 역시 안정한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8쪽이라는 건 전자 몇 개 들어가는 거? 2개 들어가서 안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서만.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몇 개? 8개의 전자 배치가 필요한 배치입니다. 자, 내용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0번이에요. 원자번호 10번이면요. 첫 번째 2개, 두 번째 몇 개? 8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 아르곤 같은 거는 원자번호 18번이에요. 아르곤 같은 원자도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세 번째 껍질도 8개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옥텟 규칙 만족한 안정한 원소들입니다. 안정한 원소들. 자, 이렇게 그 원소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일단 옥텟과 18쪽 배치로 만족시키는 걸 찾으세요. 여러분, 리튬 3. 자, 이거는 옥텟 규칙 만족해요, 안 해요? 리튬 3. 자, 리튬이 3이라면 원자번호 3번이에요. 3번이면 첫 번째 전자 몇 개? 2개예요. 그 다음 번 껍질로 넘어가야죠. 3번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리튬인데 플러스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이런 구조니까 이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18쪽 배치 만족하나요? 18쪽 배치는 만족합니다. 왜? 18쪽에 어떤 배치가 있어요? 전자 2개로 안정한 배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찾는 형태 문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 지금 하고 있었어. 자, 지금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안정성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주기율표 잠깐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우리가 족과 주기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족과 주기. 여러분, 주기율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20번까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주기율표라는 건 원자들을 어떤 특정한 규칙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규칙성이 만들어져요. 자,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들을 쭉 나열해서 어떤 규칙을 찾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외워야 되니?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나누고요. 이쪽이 족이지요. 이쪽이 뭐예요? 주기예요. 그러니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여기는 1족, 2족, 13족, 14, 15, 16, 17, 18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사이에 없는 게 아닙니다. 3족부터 12족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족의 어떤 의미랑 안 맞아요. 일단 빼놓고 얘기하는 여기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외우시나요? 이거? 외우시나요? 여기 누구예요? 수소잖아요. 그죠? 여기 누굽니까? 여기 누구예요? 3주기 14족 원소. 원자번호 혹시 몇 번일까요? 빨락빨락 튀어나와야 돼. 쓱을 손가락 세면 안 돼. 규소예요. 규소. 자, 여기는 누굴까요? 질소. 자, 외우셔야 돼요. 여기 누굽니까? 알루미늄이겠네. 여기는요? 베릴륨이 되겠죠. 여기는 누구죠? 플로린이에요. 여기는요? 헬륨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아르곤 되겠네요. 여기는요?
황이네요. 염소죠. 여기는요. 인이에요. 산소네요. 여기는요. 탄소. 여기는 붕소. 여기 리튬, 나트륨. 여기 칼륨 되겠죠. 마그네슘이에요. 칼슘입니다. 여기는요. 네온이죠. 자, 이렇게 20번까지입니다. 그죠? 번호는 순서대로 매긴 거예요. 그죠? 1, 2, 3, 4 쭉 해서 18, 아이고 10이죠. 10, 여기 11 쭉 해서 여기 18, 19 몇 번? 20번까지. 몇 종 몇 주기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히 하시고 그 안에 원자 번호도 여러분이 빠삭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았어. 이게 안 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손가락 노래 부르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딱 물어보면 몇 종 몇 주기. 좀 더 나가서 얘가 s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p오비탈 전자가 몇 개. 이것도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2, 3단어 우리가 주기율표 관련된 문제와 결합에 대한 문제, 화학결합에 대한 문제겠죠. 그 다음에 오비탈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보호 모델에 관련된 문제를 통째로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관련된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한 거야. 아까 얘기했어요. 나트륨이 왜 이 자리에 왔어요? 나트륨은 전자껍질이 몇 개? 3주기고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하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규소는 어떻게 있다는 거야? 규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이 모두 몇 개? 3개고 최외각 전자가 몇 개니? 4개라는 거예요. 14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10은 다 빼시고요. 알았니? 4개. 자, 그럼 이제 족과 주기가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족이라는 건 뭐고 주기라는 건 뭘까? 족은 뭐죠? 족은요. 최외각 전자껍질의 전자수를 얘기합니다. 족은 최외각 전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수를 족이라고 해요. 이 족과 최외각 전자수가 일치하는 거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거 일치하지 않는 거는 전이 금속이라 전이 원소라 그래서 네, 요 사이 거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수와 족과 일치하죠. 그리고 얘네들 최외각 전자수가 족과 일치하고요.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어때요? 비슷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이런 건 무조건 같은 족 원소를 골라야 돼요. 즉 리튬, 나트륨, 칼륨은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비슷합니다. 왜? 얘네 다 플러스 일가 또 얘네 전부 다 금속 이런 성질들이 비슷한 거야. 족은 최외각 전자수를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같은 족 원소. 그리고 족은요. 1족부터 몇 족까지 있어요? 네, 18족까지의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주기는요. 전자, 껍질수,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를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전자 껍질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주기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얘는 몇 주기까지 있나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족은요. 족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고요.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 같은 경우 족과 주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여기서 기초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요 내용들은 20번까지 꼭 암기하셔야 돼요. 몇 종 몇 주기,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는 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이 중에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안정한 원소들이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이온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참고로 얘가 이온이 되면 양이온이 될까요? 음이온이 될까요? 일적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 하나잖아요. 그럼 8개 채우려면 7개 얻는 것도 하나 버리면 되죠. 얘 모두 몇? 플러스 산화수를 갖는 거예요. 2족 원소들도 마찬가지네요. 2족은 최외각에 2개가 있는 거잖아요. 8개 채우려면 6개 얻기보다 2개 버리는 게 더 낫겠죠. 그게 몇 플러스? 산화수들은 2 플러스를 갖게 돼요. 13족도요. 3개 있으니까 3 플러스 3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14족은 어떨까요? 4개예요. 그 4개를 버려도 되고 4개를 뭐 해도 돼?
얻어도 되겠죠. 두 가지 성의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 플러스도 있고 4 마이너스도 있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은 어때요? 최각 전자가 몇 개예요? 5개예요. 그죠? 5개면 8개 채우려면 몇 개 얻어야 돼요? 5개 잃어버리는 것보다 3개 얻는 게 나아요. 몇 마이너스? 3마, 3마. 얘는 2마, 얘는 마마. 이렇게 산화수가 결정이 되죠. 얘네들은 산화수를 갖지 않아요. 자체가 뭐하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호돈소 물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산화수도 주기율표상에서 기억하시고요. 주기율표 20번까지를 철저하게 외우세요. 알았습니까? 자, 원자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걸 일단은 이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기초를 통해서 이 교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